남아 탐구 생활입니다. 엄마 손을 뿌리치고 남처럼 구는 아들 때문에 서운하셨나요? 사실 아들은 지금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하는 중입니다. 엄마의 등장이 아들에게는 자신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사회적 사형 선고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한 인간으로서 홀로 서기를 시작한 아들의 뇌과학적 본능과 철학적 이유를 본 영상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살갑게 굴던 아들이 갑자기 정말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당신을 밀어내기 시작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아마 부모로서 정말 당황스럽고 또 서운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왜 우리 아들들이 이러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뇌과학과 철학을 넘나들면서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학교에 뭐 참관 수업이나 학부모 총회 같은 거 갔을 때요? 복도에서 아들이랑 딱 마주쳤는데 못 본 척 정말 쌩 하고 지나가 버린 경험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제가 오지 말랬잖아요 하면서 막 질색팔색을 하고 마치 세상에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당황하는 아들 모습에 상처받은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 순간 부모 마음은 정말 와르르 무너져 내리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이런 자책감과 함께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건요, 절대 부모님 당신에 대한 개인적인 거부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아들의 사회적인 생존을 위한 아주 본능적인 몸부림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아들에게 학교는요, 그냥 공부만 하는 그런 평화로운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곳은 아들의 사회적 생존이 걸린 아주 치열한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사춘기 아들의 뇌에서는요, 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바로 이 호르몬 때문에 또래 집단 안에서의 위계, 그러니까 서열에 극도로 민감해지는 거예요. 이 서열이 곧 자신의 사회적 생존과 직결된다고 아주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테스토스테론은 아들의 뇌에다 대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무조건 집단 내에서 높은 서열을 차지해. 강하고 독립적인 존재로 보여야만 해. 이 시기에 아들에게 사회적인 지위는요, 진짜 과장이 아니라 물리적인 생존만큼이나 중요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부모님의 등장이 이렇게 강력한 위협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걸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 아빠인데 말이죠. 자, 이제 아들의 뇌가 보내는 그 생존 신호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화면이 핵심을 보여줍니다. 집에서 당신은 보호와 돌봄의 상징이죠. 하지만 독립과 강함을 증명해야만 하는 학교라는 전쟁터에서 당신의 등장은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아직 엄마 아빠의 돌봄이 필요한 약한 아이입니다. 이건 뭐 아들의 사회적 위상에 거의 핵폭탄급 위협이 되는 거죠. 바로 그 순간 아들의 뇌는 사회적 통증이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좀 창피하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뇌가 사회적인 거절이나 지위가 떨어질 위협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정말 말 그대로 고통입니다. 정말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이 사회적 통증을 처리하는 뇌의 부위가요, 우리가 실제로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거나 팔을 다쳤을 때 느끼는 그 신체적 고통을 처리하는 부위랑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친구들 앞에서 엄마 때문에 위신이 깎이는 걸 마치 뺨을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은 실제적인 고통으로 느낀다는 뜻이에요. 이 순간 우리 뇌의 경보 시스템인 편도체는 당신을 자기 사회적 영역을 침범한 심리적 침입자로 간주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렬한 수치심과 분노라는 방어 기제를 즉시 작동시키죠. 오지 말랬잖아요 라는 그 외침은요, 바로 이 생존을 위한 뇌의 비상벨 소리 같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관점을 조금 더 넓혀볼까요? 이 현상은 단순히 뇌과학적인 반응일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이 성장하면서 겪는 아주 중요한 철학적인 통과 이래이기도 합니다. 바로 진정한 나가 되기 위한 처절한 투쟁이죠. 철학자 니체는 인간 정신의 성장을 세 단계로 설명했는데요. 아들은 지금까지 부모님의 가치관과 기대를 묵묵히 짊어지는 순종적인 낙타의 단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부의 권위를 부정하고 아니요 라고 외치면서 자신의 의지를 세우는 사자의 단계로 진입한 거예요. 부모를 거부하는 건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는 어린 사자의 첫 포효와도 같습니다.
철학자 사르트르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친구들의 시선 속에서 아들은 더 이상 누구누구 엄마의 아들이라는 객체로 보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스스로의 삶을 이끌어가는 당당한 주체로 서고 싶은 거죠. 그러기 위해선 잠시 부모라는 자신의 과거를 비추는 거울을 밀어내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혼란스럽고 폭풍 같은 시기를 지나서 아들과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재건할 수 있는 방법은 대체 뭘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 데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오늘 설명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들의 그 가시돋친 말, 오지 마세요는 사실 제발 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 주세요 라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사랑의 방식을 바꿔달라는 신호인 셈이죠. 아들이 그어놓은 그 선, 그 경계를 지켜줄 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모는 더 이상 아들의 세계를 통제하려는 지배자가 아니라 그의 독립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든든한 동반자로 인식되기 시작하거든요. 이것이야말로 평생 지속될 수 있는 깊은 신뢰관계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들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이 거대한 폭풍을 함께 엿보았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그저 서운함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들의 세계를 존중하며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이 앞으로 아들과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